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27일 울프입니다. 이제는 믿을 건 제약밖에 없는 거니 승인을 기다려보자. 크로스 체킹 오케이 체크메이트 라는 내용으로 오늘 아침에 픽한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유한양행에 대해서는 분할 매수 의견을 드리는 부분이고 전분기 대비 수익성 개선 전망이라는 내용의 하나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습니다. 이 주가의 추세는 하락 추세 구간에 있지만 이 지지선 부근에 주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투자 아이디어입니다. 꾸준히 기술 개발을 하는 제약사, 안정적인 매출을 내고 있는 제약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임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장 환경 속에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이셀 매수도입니다. 프리미엄 구간을 닫고 내려올 때 매도를 하는 것이고 디스카운트 구간을 닫고 반등을 할 때 매수를 하는 것입니다. 좌우에 동일한 패턴이 나오면 매도와 매수로 적절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모든 주가는 기대감과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며 현재와 미래의 펀더멘탈을 그려나가기 때문입니다. 바이 포인트, 셀 포인트입니다. 일단은 하락 추세 구간에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지지선 부근에서 주가가 형성되어 있고 이 지지선을 깨지지만 않는다면 바닥에서의 턴 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해서 지지 여부를 보고 진입 여부를 판별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검은색 선이 이제 하락 추세선인데 그것을 맞고 지금 내려오고 있죠. 초록색 선은 지지선인데 이거만 좀 깨진다고 할지라도 금방 회복이 된다면 다시 한번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레포트를 보면 유한양행 하나금투에서 박재경 이준호님께서 레포트를 올려주셨는데 연결 기준 21년도 4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그리고 22년도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제시가 되어 있죠. 예상은 예상일 뿐입니다. 단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유럽 임상 일상의 진입에 따른 $10,000,000 수준의 마일스톤 인식과 렉나자, YG 바이옴 등 신제품 매출액이 컨센서스 매출액 4,601억 원과 영업이익의 230억이 부합하는 실적을 기록할 전망이라고 되어 있고 레저 티닙 객관용 반응률 어쩌고저쩌고 FDA 허가 승인 가능성을 확인을 했다. 타그리스 사례를 참고한다면 올해 해당 결과를 근거로 가속 승인 신청과 이후 빠른 시장의 진입이 기대가 된다는 것이죠. 길리어드의 기술 이전한 내쉬 후보 물질 경우 올해 중 전 임상에 진입하여 개발이 본격화할 될 전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게 말이 어려운데 일단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기술 수출도 하고 있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FN 가이드를 보면 주주 현황에 우리의 연기금 형님들이 또 11% 정도, 12% 정도 깔고 계시고 이 미래에셋 자산 운용인에서 아마 ETF 자금이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시세 현황을 보면 1년 사이에 마이너스 16.15% 하락을 해줬는데 더 하락할 수도 있겠지만 항상 하락만 하는 주식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반등을 해줄 것이라고 또 보고 있습니다. 사업 요약을 보면 의약품, 화학약품, 공업약품, 수의약품, 생활약품, 용품 등 제조 및 외배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고 약품 사업 부문, 생활건강 사업 부문, 해외 사업 부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렉나자, 안티프라민, 비꼼시, 듀오웰, 코프 시럽 등 또 그 이외에도 예지 치료제와 C형 감면 치료제, 항생제 등 그 수출 사업을 다루고 있다고 되어 있죠. 1조 4천억 규모로 수출했던 신약물질 레저티닙을 비소 세포 폐암 치료제인 렉나자 제품명으로 올해 7월에 국내 출시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PER 밴드 차트를 보면 중단과 PBR 밴드 차트에는 중단 위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단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하는 회사인가? 제약회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한 선생님이 만드시고 쭉 이렇게 이어온 그러한 대표적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그런 제약사고요. 전문 의약품으로 렉나자를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좀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 넥나자, 폐암 국내에서는 이제 출시를 했고 얀센과 함께해서 병용요법 1차 치료제 다국가 임상 3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섬유증 질환, 비만, 신경계, 기타 관련된 글로벌 파트너사와 함께 제약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시를 보면 또 이제 무상증자를 결정을 했고 또 이제 사업 개요를 보면 신약 물질 이런 부분이 국내 출시했다, 차별화된 신제품을 출품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고 당해 연도 사업 가동률을 보면 80%가 넘어가기 때문에 풀가동이나 다름없다. 자, 주요 제품이 현황을 보면 유한양행 처방약이 매출액의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게 유한락스입니다. 옛날에는 락스가 또 이제 가정용 그런 비상 약간 약재로 어떻게 썼다고 하는데 다양하게 락스가 또 쓰이고 있죠. 유한락스가 지금 오래된 제품이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도 많이 또 쓰고 있죠. 판매 경로, 또 이제 판매 전략 이렇게 있는데 단지 제약은 너무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의약품은 판촉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의사들 로비나 이런 것들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제 제약사의 그러한 판매 역량에 좀 달려 있지 않나. 라이센스 아웃 계약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술 수출에 관련된 그런 내용이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라이센스 인은 이제 가지고 와서 만들고 있다. 연구 개발 인력 현황을 보면 이제 총 284명 연구원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개발 비용으로 보면 10%에서 20% 정도 보고 있거든요. 적정한 수준에서 연구 개발 비용이 투입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향후 계획, 진행 현황 이런 걸 보면 공시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점유율 추정으로 보면 유한양행이 1위를 앞서고 있다. 그래서 저희 코멘트는 신약 개발 동시에 또 지속적인 시장 매출이 이어져야 또 향후에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될 것이라는 거죠. 적당한 파이프라인으로 향후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 역시 주가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다만 제약 바이오는 좀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조금은 긴장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 주가의 가격의 이슈가 발생하게 되면 리얼 옵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리얼 옵션의 가치가 반영이 시작이 되면서 주가는 계단식으로 또는 가속화하면서 상승하게 되는데 리얼 옵션의 가치가 최대치일 때 가격이 바뀌었으므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죠. 시간이 지나서 주가의 흐름은 원래의 펀더멘탈로 수렴하게 되는데 이를 리얼 옵션의 만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투자에 관한 명언이 있습니다. 투자라는 것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을 의미하고 자본주의의 핵심은 시장은 팽창한다입니다. 매일 오전 8시 30분에 신규 레포트 차트를 분석을 하고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픽을 합니다. 강력 매수, 분할 매수, 매수 관방 매도 의견을 또 제시드리고 장 시작 전에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장 먼저 업로드가 되니 이런 부분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유한양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전분기 대비 수익성 개선 전망이라는 내용으로 하나금투에서 레포트가 있었고 하락 추세에 있으며 지지선 부근의 주가를 형성하고 있다.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